자, 우리나라 외국인 소유 부동산 들여다보셨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중국인들이 44,889가구를 보유해서 전체 절반가량의 53.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왜 오르는데 동조했는지 아시겠죠? 누가 했는지. 물론 여기에는 미국인, 캐나다, 대만, 호주 이런 작자들 사는데 보니까는 전부 뭐 연신내나 용산, 네, 애들 학군 다 외국인 학교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도 저 프랑스 학교도 있고 뭐 좀 있습니다. 호주인들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면서 이렇게 나라는 이제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면서 한국 살기 좋고 그냥 집 하나 투자해 놓으면은 뻥튀기 해서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뭐 집이 필요하고 렌트 놓고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요. 중국인들이 무려 44,889가구, 종로의 전체 주택수가, 종로입니다. 46,859가구인데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44,889가구.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택 보유가 2개 이상인 사람이 5,29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샀다 팔았다. 이 사람들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옮겨갔느냐. 잠깐 동안에 가리봉동 왕서방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송파로 옮겨가가지고 최근에 살짝 윤 정권에서 40조 이상의 특례 보금자리인가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풀었죠. 그래서 34조를 지금 뒤에 갖다 퍼부었는데 여기에 이 인간들이 또 함께 동조를 해가지고 송파에다가 집을 더 샀다고 하네요. 가리봉동 왕서방들. 가리봉동 왕서방 음식 하나는 진짜 잘 만들어. 이 중국의 짱깨 애들이 세계 각국을 와도 음식은 그냥 빠르게 참 타고나야 돼요. 예? 자, 서울의 부자들 꿈은 95억이 목표인가 봅니다. 금이 뜬다면서 금이 오를 것이다. 금 좋다 하면서 정작 투자는 부동산에 했다. 아니면 할 거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외에 더 68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30세 이상의 금융자산 10억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행에다가 돈을 현찰로 넣어놓은 게 10억이 있어야 되고요. 평균 자산 68억. 부동산. 그 외에 뭐 부동산, 월세도 나오고 자기가 사는 집도 다 포함해서 68억인데 자기는 이제 앞으로 더 자산을 불려가지고 95억 1,000만 원까지 불릴 예정이다. 이렇게 헤럴드 경제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서울 부자 보고서 에서 향후 3년간 목표 수익률을 연평균 5.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7억 9천만 원을 가진 부자라면 77억 6만 원까지 자산을 불리겠다. 10억을 더 불리겠다고 하는군요. 최대 달성 가능 자산 규모는 현재 자산보다 27억 2천만 원, 44.4%, 95억 1천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욕심이 가군요. 뭐 젊었을 때는 베팅 할 수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사업소득 플러스 부동산으로 불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 주식은 1.5 투자할 거고요. 부동산은 4.0, 63%로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 그리고 금은 좀 됩니다. 2위. 국내 주식이 42.0이고요. 달러는 16.3. 다 안전자산입니다. 가상화폐도 들어갔습니다. 6.3. 채권이나 뭐 국채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부동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 방식으로는 그동안 자산을 쌓아왔던 방법인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를 지목했고요. 향후 3년간 목표 자산 마련 기여, 원천을 묻는 문항에 그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불려온 자산 부자들이 68.3%는 사업 소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현찰. 현찰이 있어야 그다음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계획을 짤 수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여태까지 제가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 자산의 사업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가수 시절에는 가수를 하면서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이 워낙 들쑥날쑥, 뭐 야간업소 많이 하면은 뭐 1억도 벌고 못할 적에는 1,000만 원밖에 못 벌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잘 어린 나이였어요, 제가. 워낙 흙수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 상태가 제가 굉장히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노후에 대한 뭐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저는 노후에 대한 생각도 오래전부터 했던 거죠. 그리고 3년, 5년, 또 10년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플랜을 짤 줄 몰라요.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에서 실패한 사람들, 연금 뭐 이렇게 공무원으로 타는 사람 빼고, 그리고 연금 뭐 한 150만 원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 빼고는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부동산, 네, 이렇게 사업 소득으로 이렇게 했고, 부동산 자산을 증식한 부자들의 41.1%는 부동산 투자를 꼽아. 뭐 성공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목을 매죠.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온 분들이 거의 제가 볼 적에는 뭐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90%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소득이 좋았다. 그래서 1순위로 기여한 부의 원천을 묻는 물음에 부자들의 47.3%는 사업소득.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는 34.7%. 금융투자와 근로소득은 5.7. 사실 뭐 금융투자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방송 드릴 때 하는 말 있죠? 투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짜든 간에 계속돼야 된다. 월급만 가지고는 큰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의 10명 중에 6, 7명이 주식을 하는 거고요. 깨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있고. 한국도 젊은 애들이 그래서 주식을 했다가 지금 와장창 깨졌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복리, 은행에 뭐 이자 따먹고 이렇게 해서 복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양에 차지 않는다. 무섭습니다. 복리도. 무섭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잘 하면은 그래서 재테크 수단에 자산에 현찰이 있으면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경우 핵심 기여수단으로 꼽지는 않았지만 다수가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 등 주요 원천을 보완하는 이 3위 순위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망자산은 금이지만 투자는 부동산에. 한국 사람들의 가장 사랑하는 부동산. 네. 강남 부자일수록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강남 투자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계속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역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잘 판 사람들은 기다리며 강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좀 있죠. 예.